웬만한 교도소보다 빡세다는 버스 안내양 기숙사. 씨 이것들! 주둥이 안 다쳐? 여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서열 1위 안내양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가무 시작. 나 기분 좋아질 때까지. 행복한 말. 그런데 이 호랑이 굴에 새파란 신입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 서종이 말이 짧다. 몇 살인데? 20하고도 3살 더 처먹었다. 어쩔래? 갑이네. 갑이라고? 이 신입은 역대급 기존세였어요. 신입이 선배 앞에서 껌이나 짝짝 씹고 버릇 오진다. 첫날부터 아주 장관이야. 장관이 아니라 가관이겠지. 이내 기존세 신입의 등장으로 안내양 서열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지각 위기에 놓인 여고생이 만원 버스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각하면 저 진짜 죽어요. 그런데 이 버스 안내양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죠. 학생 숨잡기 잘해? 버스 안내양은 이내 여고생을 테트리스 해버리는데 지각하면 죽는다잖아요. 이 괴력을 내뿜는 안내양의 이름은 고영래, 100번 버스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버스가 고영래를 두고 출발해버리는데 이에 맨 끝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한 명이 신호를 보내고 마침내 운전기사가 버스를 세우죠. 결국 고영래는 무려 한 정거장을 내달린 끝에야 버스에 탈 수 있었어요. 큰일 뻔했네. 아니 버스 차장이 어떻게 버스를 놓쳐 그래? 저기 아가씨 아니었으면 기사 양반 모르고 그냥 내리갔을걸? 그런데 그날 저녁 안내양 숙소에 익숙한 얼굴의 신입이 등장하는데 들어와. 그건 바로 낮에 고영래를 구해준 맨 끝줄 승객이었습니다. 자, 봐봐. 여긴 오늘 들어온 신입 서종희. 신입의 이름은 서종희. 잘들 좀 가르쳐주고. 서종희는 한눈에 봐도 빼어난 미모에 눈빛에서는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그러나 이 숙소에서는 절대적 규칙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이 뭐? 서종이. 어쭈를. 바로 맏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죠. 딱 봐도 나보다 너댓 살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인데? 20하고도 3살 더 처먹었다. 어쩔래? 하지만 서종희는 맏언니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어요. 갑이네. 갑이라고? 어. 나이가 뭔 상관이야. 연차가 중요하지. 신입이 선배 앞에서 껌이나 짝짝 씹고 첫날부터 아주 장관이야. 장관이 아니라 가관이겠지. 장관은 경치 좋다 그럴 때 하는 말이고. 심지어 미친 말발로 맏언니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데 종인지 너 되게 똑똑한가 보다. 아주 똑똑해서 간이 100 밖으로 가출을 하셨어. 이렇게 서종희는 입사 첫날부터 단단히 찍혀버립니다. 너 내가 이 방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한편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영래는 매일 밤 잠까지 아껴가며 몰래 공부를 하는데요. 하필 이 모습을 서종희에게 걸려버리고 진짜 혜자 언니랑 갑이에요? 뭐래? 당연히 그러지. 넌 범띠? 아니면 토끼? 토끼. 네가 진짜 나랑 갑이네. 고영래는 이내 서로가 동갑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얼떨결에 고영래는 서종희의 사수가 되는데 너 오늘 견습생 하나 데리고 다녀. 저보다는 혜자 언니는 데리고 얘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정직하고 일을 제일 잘해. 부탁한다. 첫 번째 레슨은 바로 승객 하차시 요금을 회수하는 것이었어요. 내리는 승객은 아무리 많아도 한 명 한 명 요금을 받으면서 내리게 해야 돼. 사람들이 몰리면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려. 회수권을 쓰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모조품도 종종 있었죠. 그림 실력이 좋네. 이재주 좋은 데 쓰고 회수권은 내자. 와, 완전 진짜 같은데. 어떻게 바로 알아? 종이의 질감이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눈빛. 가짜 내는 애들은 동공이 막히고 넘치고. 그런데 이때 요금 저 뒤에요. 뒤요. 잠깐 왜 하나요? 친구들 것까지 내야지. 친구요? 아닌데 저 혼자 탔는데. 학생들이 개수작을 부리고 이에 꼭지가 돌아버린 고영래가 학생들을 쫓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저것도 발동 걸렸네. 100번 버스 모범 안내양 고영래의 실체는 바로 진짜 또라이보다 무섭다는 은근한 또라이 은또였어요. 독한 세계. 요금을 안 내는 승객은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는 게 고영래의 신조였죠. 겁되겠다. 없인 사람도 염치 없이 살지 마라. 뭐라는 거야?
못 가. 심지어 고영래는 남학생과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너 마지막 경고야. 비켜. 하나, 둘. 이때 태평양보다 넓은 어깨의 소유자가 고영래를 지켜줍니다. 낼 건 내고 가지. 그러다 약값이 더 될 텐데. 거기다가 지리는 피지컬의 이 남자는 순식간에 남학생을 순살 만들어버려요. 잠깐만. 아씨, 어딨어? 괜찮아요? 그 순간 고영래의 눈에서 하트가 튀어나오고 고영래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죠. 한편 남자는 고영래를 구해주다가 지각을 하고 마는데 씨, 애 떨어질 뻔했네. 학교 뜬 줄 알았잖아, 이씨. 근데 웬일이냐? 육성회장 아드님이 당을 다 타시고? 남자의 이름은 한재필. 야, 네 별명이 백마탄 왕이라며? 백화점 사장 아들이자 백마탄 왕자라고 불리는 금수저였죠. 아이고, 아파서 1년 꼬르셨대잖아. 그러면은 왕자 형님이래야지 마. 그러나 빡센 아버지 탓에 보기와 달리 속은 골마 터져 있었고 오직 복싱을 할 때만 유일한 해방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편 안내양 숙소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입 기강잡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얘들아 출출하지? 언니가 간식 한번 쏠게. 신입. 그건 바로 지옥의 배달 미션이었어요. 원래 배달은 신입 담당이거든.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사거리 또또분식 가서 왕만두 10개, 떡볶이 대파 빼고 2봉다리, 순대는 허파 빼고 간 염통 넣고 3인분, 우유 1리터짜리 2개. 외웠지? 8만 대장경급 메뉴 주문에 서종이는 멘붕이 와버리고 순대가 이때 구원자 고영래가 등장합니다. 오뎅은 꾸물이 말고 봉 5개. 국물만이야. 이렇게 두 사람은 제한 시간 안에 꼴이 나기 위해 냅다 뛰는데 근데 또 조심해야 돼. 혜전이 눈 밖에 나면 기숙방 생활 힘들어져. 고영래의 도움 덕에 서종이는 미션에 완벽히 성공하죠. 빼먹은 건 없네. 내가 계란 과자는 사오라는 얘기 안 했었나? 안 오셨슈. 건 지가 확실하게 들었슈. 이것들아 와서 안 차려? 상도 내가 차리리! 그런데 기껏 배달해 왔더니 떡볶이에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어이 신입 너도 먹게? 너는 할 일이 더 있는데? 뭘 돼야 되는데? 이불도 열흘에 한 번씩 빨래하는데 이것도 신입이 해야 돼. 치사하게 진짜. 야 너 뭐라 그랬냐? 아니요. 맛있게 드시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바로 단체로 배탈이 나고 만 거예요. 이에 안내양 전원이 알아 누워버리죠. 새벽부터 뱃속에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아이 너는 할 것 없이 죄다. 떡볶이는 손도 못 댄 고영래와 서종이만 멀쩡했습니다. 얘는 괜찮니? 네, 저는. 예, 저도. 정말 큰일이다. 제가요? 그러나 이 소동의 범인이 서종이로 몰리기 시작하고 야식 안 먹은 너랑 영래만 멀쩡한데? 네가 거기다 못한 거 맞잖아. 난 그런 치졸한 짓은 안 해. 네 같지 않아서. 뭐? 씨. 이게 야 너 몇 살이야? 어? 결국 맏언니와 서종이는 머리채까지 쥐어잡아요. 야, 대단하다. 그날 밤 고영래와 서종이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비밀 작전을 개시합니다. 두 사람이 노리는 건 바로 이숙자의 캐비닛이었는데 이어서 이숙자의 가방 안에서 약봉투를 발견해요. 이때 뭐해, 니들 여기서? 개빡친 이숙자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이 밤중에 남의 가방을 왜 뒤지고 난리야? 아이씨. 명탐정 고영래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뭔데 이게? 숙제 언니 가방에서 나온 약이야. 아무래도 변비약 같아요. 제가 아까 세면실에서 크림빵 먹는 것도 봤어요. 배탈 난 사람이 어떻게 크림빵을 먹어요? 그런데 이숙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이거 감기약이야. 그러자 고영래가 직접 나서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면 이게 감기약인지 변비약인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셀프로 변비약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뭐야? 아직도 신호 안 와? 이거 감기약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나 잠시 후 드디어 고영래에게 급동 신호가 오고 결국 단체 배탈 사건의 범인은 이숙자로 밝혀집니다. 난 맨날 스페어로 내기 타고 돈도 못 버는데 니들만이 희망을 끌어오는 게 꼴보기 싫어서 만년 대기조였던 이숙자는 매번 배차를 받지 못해 일에 나가지 못했고 오대 국물에 변비약 좀 탔다. 그 서름 끝에 결국 이런 짓을 벌인 거였죠. 야 이거 제정신 아니네 이거.
범인 검거에 성공한 고영래와 서종이는 자축 파티를 즐기는데 제대로 운또구나? 운또? 그게 뭔데? 상또라이보다 무섭다는 은근 또라이. 대학 가고 싶어. 검정고 싶어서. 대학? 공문과 가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하고 싶어. 서로에게 점차 마음을 여는 두 사람. 나는 미스 코리아나 될까봐. 그 다음엔 배우가 될 거야. 꼭 될 것 같아 너. 나 방금 너한테 반한 거 같아. 나는 벌써 반했어. 너가 버스에서 풍선 이따시만하게 불 때. 그래? 두 사람은 휴차를 맞이해 극장 나들이에 나서는데요. 종이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 나 들어가 있을게. 이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한재필이 서종이의 입을 틀어막아요. 이어서 고영래까지 입틀막 당하게 되는데 하지만 천하의 서종이는 참지 않죠. 야, 너 뭐야? 너 변태야? 이게 진짜 이에 질에 겁을 먹은 한재필은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나 고영래의 머릿속에서는 한재필이 떠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야, 학생은 무슨. 너나마나 변태지. 시간이 지날수록 한재필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가죠. 변태? 에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때 찾았다. 고영래의 눈앞에 거짓말처럼 자이언트라는 전광판이 나타납니다. 이에 퇴근하자마자 자이언트로 뛰어온 고영래. 하지만 자이언트의 정체는 바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러나 하필 오늘 단속이 떠버리고 이어서 광란의 밤을 즐기던 미성년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어엿한 성인인 고영래마저 잡혀버리는데 그러게 신분증도 있는 분이 도망은 왜 가요? 너무 놀라서 쫓아오시니까 저도 모르게. 참 여기요. 감사합니다. 순간 고영래는 한재필 하나 때문에 난리부르스를 떤 자신에게 현타를 맞죠. 야, 고영래!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지금 시간이 몇 시... 야, 너 또 그 자이언트인가 뭔가... 서종이, 나 뺨 한 대만 때려. 어? 정신 좀 차려야겠어. 얼른 때려. 세게. 그리고 고영래는 한재필을 잊을 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이언트 잊을 거야. 그리고 저거 지원할 거야. 이에 어쩌다 서종이까지 야간학교에 지원하게 되고 이거 다니면 회사에서 휴차 주는 거 확실한 거지? 응. 내가 확인했어. 확실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미스 코리아 되려면 고졸은 필수래. 잠시 후 고영래는 서종이를 집에 데려옵니다. 고영미. 누나! 언니! 잘 있었어? 이어서 서종이는 고영래의 엄마까지 만나게 되는데 아이고 웃지마 잘 컸다. 첫 때는 자빠도 잘하니까 뭐하러 와 자꾸. 아이고 고집불통하고. 우리 엄마 맨날 입에 사포질이셔. 마음은 반가우면서. 반갑게는 입이 하나 드는데 뭐가 반가워? 얘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 영래랑 같은 방 쓰는 서종이라고 합니다. 뭐 온 김에 밥 한 술 뜨고 가든지. 많이 먹게는 안 생겨서 다행이다. 고영래의 엄마는 특유의 츤데레 방식으로 서종이를 맞이하죠. 반갑단 소리야. 원래 저래 우리 엄마.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고영래의 집은 형편이 어려웠지만 군데군데 화목함이 느껴지는데요. 서종이는 방을 둘러보며 고영래의 어린 시절을 그려봅니다. 뭐라고 적힐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 순간 외간 남자가 고영래의 방에 들어오고 누구세요? 저 영래랑 같이 일하는 서종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해요. 사람도 없는 방에. 아유 괜찮아요. 이름 이쁘네 서종이. 이어서 자연스레 집주인 행세를 하는데 이때 누구? 진짜 집주인인 고영래의 오빠가 등장합니다. 오빠 언제 왔어? 정현 오빠는 또 왔네. 오랜만에 보는데 더 못생겨졌다. 그렇습니다. 옆엔 그냥 꼽살이 낀 오빠의 친구였죠. 이쪽이 아니구나. 어쩐지. 안녕하세요. 영래 오빠님. 저 서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을 꼽살이 낀 고영래네 가족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어때? 먹을만해요? 서종이는 왠지 오늘만큼은 고영래의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애호박 넣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 오빠는 서구한데 우리 집 와서 밥을 먹는데. 저 집 아들 맞아? 엄마 밥이 맛있대. 지네 아줌마 바쁘다. 뭐야 이게? 학교 간다며.
나 공부하던 거야 참고하라고. 며칠 뒤 고영래와 서종이의 첫 등교날. 이때 서종이의 캐비닛에서 인형이 떨어지고 무엇이랑 이쁘대? 웬일인지 서종이가 급발진하는데 순식간에 갑분싸된 분위기에 서종이는 얼버무리며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어때? 나 화내는 연기 죽이지? 어? 놀랐지? 죽이지? 깜짝 놀랐잖냐. 아이 놀래라. 없는 애기 떨어지겠다 이 가시나이야. 그리고 인형을 깊숙이 캐비닛 안으로 숨겨넣는 서종이. 영래야 우리 학교 늦겠다. 빨리 가자. 그런데 고영래와 책상을 공유하는 주간반 학생이 왠지 낯이 익는데 있다. 다행이다. 언니 혹시 그 100번 버스 맞죠?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며칠 전 100번 버스에서 고영래에게 테트리스 당한 여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학생 어떻게 여기서 왠지 야간학교에서의 첫 출발이 좋습니다. 같은 시각 장사를 마친 고영래의 엄마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안아. 아이스케이크 사와 얼른. 와 아이스케이크 가자 양양. 이때 리어카가 돌부리에 걸려버리는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리어카는 점점 속도가 붙고 고영래의 엄마는 리어카를 붙잡으려다가 그만 크게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고영래 빨리 집으로 가봐. 니네 엄마 사고 나서 다치셨대. 하지만 엄마는 병원은커녕 박살난 리어카 걱정뿐이었어요. 병원은 무슨 쌈 싸먹는 소리 하지 말어. 지금 병원이 문제야? 저거도 약간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내가 개주한테 졸르고 졸라가지고 1번 받아서 겨우 산 건데 1년이나 더 봐야 되는데 저거 아작을 냈으니 저걸 어떡하냐고. 아이고 엄마. 팔자도 못 속인다고. 내가 오늘 장사 잘 된다고 내가 입방정을 떨었어. 아주 5 식구 밥줄인데 어떡하냐고. 이에 고영래는 2달치 월급을 가불받아보려 하는데 제가 정말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나는 더 급하다. 어? 본사에서 입금에 깎고 얼마나 쪼대는지. 과장은 고영래의 부탁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 됐어. 아니 니들 중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절대 안 돼. 빨리 나가. 과장님 제발요. 저 진짜 알아볼 데가 없어서 그래요. 시끄러 나가. 빨리 가서 일해. 나가. 그러자 고영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젠 남이나 다름없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는데요. 네가 어쩐 일이냐? 안부 묻자고 오진 않았을 테고. 작은 아버지, 아버지한테 빌려가신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돈 갚았다고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안 갚으셨잖아요. 저희 다 알아요. 그럼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엄마가 사고가 나셔서 리어카가 부서졌어요. 엄마도 다치셨는데 병원도 안 가신다고 하고. 제가 갚을게요.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냉대뿐이었어요. 요새 우리도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죽을 애도 없다. 그리하여 고영래가 할 수 있는 건 직접 리어카를 손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남루하지만 지금 이 리어카가 5 식구의 유일한 밥줄이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고영래의 엄마 또한 가슴이 찢어지고 지긋지긋한 가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어요. 고영래는 마음속 절망을 씻어내듯 늦은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잠에서 깬 서종이가 고영래를 찾습니다. 이어서 서종이는 고영래에게 그토록 꽁꽁 숨기던 인형을 건네는데 자, 이거 왜? 선물. 서종이가 이 인형을 끔찍이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이 인형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이걸로 엄마 목마리어카 다시 사. 그냥 주는 거 아니다. 꺼주는 거다. 아니야, 나 못 받아. 내가 이렇게 큰 돈 어떻게 받아? 받아라. 이건 이렇게 쓰는 게 많은 돈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 돈이야. 그래도 이거 받으라 좀. 대신 보너스로 수험권 하나 저축할게. 너 무조건 들어주는 거다. 서종이는 소원권을 담보로 고영래에게 전 재산을 빌려주고 안 받으면 나 섭섭해.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 이렇게 그런데 며칠 후 서종이는 이 소원권을 기상천외한데 사용하는데 내가 그 소원권 지금 쓸게. 왜 그 저축해놓은 소원권 있잖아. 무조건 들어주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 그거는 그건 바로 옆 학교 남학생들과 4대4 미팅을 나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곳엔 야, 응? 딱 1시간이다. 고영래의 사랑 자이언트 한재필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앉아만 계시다 가세요. 어차피 한재필 씨는 우리 물평균 놀리는 관상용이시니까. 그리고 이때 드디어 고영래와 한재필 그리고 서종이가 재회하게 되는데 과연 이 극적인 재회는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못 먹어도 고할 때 고영래라고 합니다. 난 서종이. 남자분들은 일찍 눈 감아주시고요. 소지품 하나씩 꺼내 올려놔. 아무거나. 심지어 한재필이 고영래의 소지품을 고르며 고영래의 운명론에는 더욱 힘이 실리는데 하지만 고영래와 서종이가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니 여장이 원광시장 쪽이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100-1로 갈아타야 되나? 차장님 아니 들어가야 100-1번은 안 가. 그건 바로 두 사람이 버스 안내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거리 청하국민학교 5분 쉬고 다시. 그러나 고영래의 직업병은 불쑥불쑥 튀어나왔죠. 야, 너 캡이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 버스 사장도 아니고. 얘가 그 버스 정장 외우는 게 취미여가지고. 맞지? 맞아. 여튼 네 사람은 동네에서 제일 핫한 롤러장 데이트에 나서는데요. 스케이트가 처음인 고영래가 넘어지려는 순간 한재필이 스윗하게 고영래를 도와줍니다. 잘못 넘어지면 뭉치표 아작나. 그런데 한재필이 긴가민가 고영래를 알아보고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고영래는 오리발을 내밀며 모른 척을 시전하는데 난 진짜 처음 보는데 너. 뭘 또 그렇게 정색을. 이렇게 두 사람이 간질간질하게 썸을 타는 사이 근데 조이는? 홀로 씩씩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스케이트마저 잘 타버리는 퀸카 서종이었죠. 이때 감히 서종이에게 껄떡대는 아기 무리가 등장하는데 롤러 올림픽 나가고서. 바로 옆 학교 일진들이었습니다. 걸리적거리니까 좀 꺼지시라고요. 그 순간 일진짱이 서종이를 도발하고 종이야. 바로 이때 보다 못한 은또 고영래가 나섭니다. 야, 튀어. 튀라고. 그리고 쪽수에 밀린 네 사람은 냅다 주랭랑을 쳐버리죠. 그날 밤 롤러장을 찢어버린 고영래는 오로지 한재필 생각뿐인데 고영래는 열 손가락에 봉숭아 물까지 들이며 첫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심장이 떨리는 건 고영래뿐만이 아니었으니 안녕. 한재필과 베프 마상철 또한 애프터를 신청하기 위해 여고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마주친다면 고영래와 서종이의 거짓말이 들킬 수도 있었죠. 까먹었어? 쟤들 우리 주간학생으로 하고 있잖아. 언니들 꼭 초대하고 싶다고 꼭 좀 전해달라. 한재필이 찾아온 이유는 복싱 경기에 초대하기 위해서였는데 꽂혔나봐요 언니들한테. 걔가 꽂혔나 보네 영래 언니한테. 이렇게 고영래의 기대는 점점 더 풍선처럼 부풀어만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자, 같은 단어가 다시 반복이 되면 그때는 더를 붙여줘서 그 명사를 특별하게 뭔 뽑아준다. 생각해? 자,
한지필 생각? 자, 다음 문장. 드디어 복싱 경기 당일. 데이트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아따 머리 좀 쪼까 열하고 좀 제껴봐야 다음 배차 나가기 전에 어느. 고영래는 안내양 언니들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아따 너도 열하고만 하면 소피 말아서 대분단께 안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인다. 짠! 아, 나 부럽다. 뭐야 이게 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고영래는 이내 자이언트가 나이트가 아닌 복싱장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런데 경기 도중 한재필이 상대 선수의 분노 버튼을 건드립니다. 한 대 세게 맞은 상대 선수는 극대노하고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한재필을 미친 듯이 패기 시작해요. 코너에 몰린 한재필은 필사적으로 버티는데 얼굴에 그만 생채기가 나버리고 말죠. 계속해서 한재필은 위기에 몰리고 그런데 이때 서종이는 고통스러워하는 한재필의 모습에서 끔찍한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두려움에 치가 떨리고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겁에 질린 서종이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하지 마 제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고 경기는 이렇게 종료되고 말죠. 괜찮아?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정이야. 가자, 늦었다. 서종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행동하고 한재필은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서종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영래는 경기 중 다친 한재필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약은 발랐나? 못 줄게 뭐야? 어? 결국 고영래는 직접 한재필에게 약을 갖다 주기로 해요. 하지만 극내향인 고영래는 한재필을 마주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나 생수하고 바로 가야 된다니까. 너네 집 아버지가 나 죽일지도 몰라. 이에 애꿎은 약봉지만 만지작대는데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고영래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집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언니. 영미. 밥 먹고 있었어? 콩을 먹어야지. 콩을 여면. 그런데 집안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습니다. 목마장사로는 빠듯한 형편에 고영래의 엄마는 투잡을 뛰고 있었던 거예요. 큰일 뻔했어. 고마워 진짜. 심지어 다친 허리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된 상황. 이때 잔뜩 성이 난 고영래가 불이 나게 뛰어오고 너 여기 웬일이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얼른 가. 내가 할게. 아이고 됐어. 그 순간 너 얼굴. 아이고 엄마가 잠시 휘청하더니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요? 이어서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쏟아지는 폭우에 택시는 잡히질 않고 그러나 이때 검은 차가 멈춰서더니 뜻밖의 인물이 고영래 앞에 등장하죠. 무슨 일이야? 그건 바로 길을 지나던 한재필이었습니다. 얼른 타.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으실 거야. 선생님 어떻게 괜찮아요? 최근에 혹시 넘어지셨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셨는지? 언덕에서 그러셔가지고 다치셨었는데. 아, 그때 병원에 와서 검사를 좀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나마 통증이 발현돼서 빨리 수술을 받으신 게 아주 천운이에요. 감사합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영래에게 한재필은 큰 위로가 되어주고 이제 울어. 고영래는 한재필 앞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려요. 세 번이나 우연히 그 애와 부딪히면서 이 정도면 우린 필연이라고,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나 봐. 그런데 왠지 한재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한재필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자리를 뜹니다. 이만 가볼게.
하지만 고영래도 한재필에게 전하지 못한 게 남아 있었죠. 없던 용기까지 끌어내보려 했었는데. 너 먼저 얘기해. 저기 이때 한재필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한 장을 건넵니다. 이어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날아오는데 서종이한테 좀 전해줄래? 덜컥 받아온 쪽지 한 장에 고영래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좀 봐주셔야 돼요. 고영래는 엄마의 병간호 때문에 배차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는데 엄마가 수술을 하셔서요. 이번 배차만 조율해 주시면. 얄짤없는 과장이 딱 잘라 거절을 한 거죠. 아이 됐어. 처음 그렇게 빵꾸 내고 싶으면 때려치든가. 어? 빵꾸는 과장님 양말에 난 그 빵꾸. 그런데 이때 고영래의 깜짝 지원군들이 등장합니다. 진짜 너무하시네요. 내가 이걸 거기다가 서종이까지 합세하는데 그럼 저까지 같이 뛸게요. 대타. 나까지 대타 셋이면 그럭저럭 커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심지어 서종이는 고영래가 병원에 드나드는 사이 동생들까지 돌봐주었어요. 종이야. 언니! 누나! 왔어? 너 어제 수업도 못 들었잖아. 나 평소에 필기 안 하는 거 알지? 고영래는 이런 서종이를 보며 왠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이는데요. 이에 한재필에게 받은 쪽지를 서종이에게 건네줍니다. 이거 뭐야? 길에서 한재필 만났어. 한재필? 아, 응. 걔가 전해달래 너한테. 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지만 서종이의 반응은 떨떠름하죠. 웃기는 애네. 아무튼 나는 전해줬다 너한테. 급기야 서종이는 쪽지를 고이 접어 던져버리기까지 하는데 왜? 걔 별로야? 별로고 뭐고. 난 연애 관심 없어. 그렇습니다. 서종이는 한재필에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걘 진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에 고영래는 묘하게도 다행이라는 마음이 먼저 들죠.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고영래를 찾아오는데요. 안녕. 그건 바로 고영래에게 호감을 가진 마상철과 겸사겸사 마상철을 따라온 한재필이었습니다. 재필한테 얘기 듣고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는데 모른 척하는 게 또 친구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어머님 좀 어떠셔? 많이 회복하셨어? 덕분에. 그러나 이때 한재필이 잠시 고영래를 불러내는데 잠깐 나 좀. 저기 서종이가 연락이 없자 쪽지 전달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였죠. 지난번에 그 쪽지 말이야. 응. 전달은 된 거지? 종이는 아직 누굴 만나고 그럴 마음이 없나 봐. 한재필은 까였다는 사실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은 뭐 미팅은 왜 나온 거지? 그냥 뭐 재민이 삼아서 나온 건가?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정신없는 애한테 내가 미안하게. 아니야 나 괜찮아.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추태를 베프 마상철에게 들켜버리고 말아요. 야, 미티 이거 보고 관심 없는 척어? 목성이 저 그렇게 튀기더니. 너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너 대차에 까이 기념으로 내가 화끈하게 쏠게 그냥. 아 쏜다니까. 아 쏜다고. 아 쏜다한테 왜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저게 아니야? 마상철이 다방으로 들어가는 서종이를 목격하고 승현이 안녕하십니까. 왔어? 이어서 한재필에게 이 특급 정보를 찔러주는데 네가 혹할 만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나 아까 엄마 시장 가는 길에 누구 봤게? 누구 봤는데? 나 이거를 이거 얘기해 말아. 해 말아. 하지 마. 안 궁금해. 하지 마. 나 아까 서중이 봤다고 임마. 걔 누군데? 내 아는 애야? 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니 우리 그 미팅했었던 비발디 음악 다방으로 들어가더라고. 혼자 가는 걸로 봐서는 완전 단골인 듯. 야, 그 10번은 못 찍어도 한 번 트라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한재필은 아닌 척하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다방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서고 말죠. 그러나 고영래는 다친 손을 볼 때마다 불쑥불쑥 한재필의 생각이 떠오르고 고영래의 가방엔 한재필에게 전하지 못한 약봉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너 이거 뭐야? 너 이러다가 어디 다쳤어? 아니야, 그런 거. 아이고, 아니 왜 약을 갖다가 모셔놔? 고사라도 지낼. 아우 젊은 애가 살림 몇 년한 옆에 내 손 마냥 왜 그래? 내 손 이리 내봐. 아, 자. 아, 그걸 왜? 어머. 언제부터 내 손 신경 썼다고. 아니, 요새 쟤가 왜 저러나 몰라. 뒤늦게 사춘기가 오나. 그리하여 고영래는 못 먹어도 고라는 신조대로 그냥 냅다 한재필에게 들이대기로 합니다. 3번의 우연에 털끝만큼의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거죠. 거기 한재필 있나요? 아, 제필이 아직 학교에서 안 왔는데 오늘 7교시 있는 날이라. 자, 같은 시각 한재필의 머릿속에서는 내내 서종이가 스케이트를 타고 뺑뺑이를 도는데 이에 한재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서종이에게 향합니다. 야 잠깐만, 제필아 너 어디 가?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한재필이 떠나고 난 직후 고영래가 학교에 도착하죠. 이렇게 시종일관 다방 출입문만 쳐다보던 한재필. 팔자에도 없는 성냥만 쌓으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서종이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때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서종이가 등장하고 안녕? 너 여기 어쩐 일이야? 두 사람은 어쩌다 다방 데이트를 하게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합석해도 되지? 그러나 한재필이 내뱉는 말은 모두 오답이었죠. 그거 산울림이지. 이거 송골매인데? 아 착각했다. 이대로 서종이를 놓칠 수 없었던 한재필은 뛰쳐나와 서종이를 잡고 잠깐만. 나랑 밥 먹자. 밥?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한재필은 절실함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밥 좀 같이 먹어주라. 결국 맘 약한 서종이는 한재필과 밥을 먹어주기로 하는데 여긴 단골? 뭐 예전엔 엄마랑 자주 왔었는데 나도 오랜만이라서 먹자. 나이프 사용법을 몰랐던 서종이는 그대로 왕돈가스를 물어뜯어 버립니다. 먹어. 한재필은 서종이의 야성미에 또 한 번 뻑이 가버리고 두 사람은 쌍으로 돈가스를 뜯으며 점점 가까워지죠. 빨리 먹고 가자. 응? 어디? 같이 갈 데가 있어. 그런데 서종이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한재필을 끌고 가는데요. 그건 바로 한재필의 아빠가 사장으로 있는 동인 백화점이었습니다. 여긴 왜? 생일이라며 돈가스도 얻어먹었는데 양심이 있지. 바로 이때 익숙한 차량이 등장하고 이어서 한재필의 아빠가 나타나는데 백화점은 DP가 생명인 거 몰라? DP에 포인트가 없잖아. 서종이는 움츠러든 한재필을 바라보며 해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사장님이 너네 아버지라고? 넌 오늘 생일도 아니고. 서종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한재필은 다시 한번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전달하고 연락해. 너 벌써 전화번호 줬다가 나한테 까였는데. 한번 까였으니까 뭐 2번은 충격이 덜하겠지. 나 너 만나고 싶다. 서종이는 진심 가득한 한재필의 고백 앞에서 차마 거절의 말을 하지 못해요. 먹고 더 먹어. 또 끓여줄게. 그리고 서종이는 고영래에게 한재필과의 일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나 어제 걔 만났다? 한재필? 생일이라서 밥 같이 먹고 선물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너 알지? 그 동인백화점. 걔가 그 집 아들이다?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신가 봐. 엄만 돌아가시고. 서종이의 입에서 듣는 한재필 이야기에 기분이 묘해지는 고영래. 걔가 또 나한테 전화번호를 주더라. 주말에 같이 도서관에 가자고. 이어서 고영래는 이전과는 다른 서종이의 태도를 알아채는데 넌 어때? 좀 묘해. 되게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또 되게 없는 애 같고 외로운 애 같고.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한번 만나보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다시 한번 만나보긴 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솔직하게 얘기부터 할까 봐. 나 주간학생 아니고 안내양이라는 거. 아, 나 그날 배차 풀이다. 어차피 시간도 안 되는 거였네. 이에 고영래는 서종이를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응원해주기로 합니다. 내가 대타 해줄게. 일단 전화부터 하고 올게. 너 이거 마저 먹고 대충 치우고 있어? 응?
나야 서종이. 이내 서종이는 상여자답게 날짜 시간 장소 공지를 때려버려요. 용건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일요일 1시 비발디 앞에서 봐. 만나서 먼저 할 얘기가 있어. 그런데 다음날 한재필의 등굣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버스가 퍼져버린 건데요. 아, 갑자기 타이어에 빵꾸가 나가지고 씨. 이에 한재필은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그러나 이때 하필이면 100번 버스 안내양 서종이와 딱 마주쳐버립니다. 과연 거짓말을 들키게 생긴 고영래와 서종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고영래와 서종이 그리고 한재필까지 얽힌 삼각관계 속에서 청춘의 설렘과 미묘한 감정이 점점 더 클라이맥스로 치닫는데요. 고영래는 첫사랑의 아픔을 마음 한편에 품은 채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해 나가고, 서종이와의 우정 속에서도 한재필을 향한 설렘과 고민이 계속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선을 만들어가죠. 한재필 또한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각자의 선택과 용기를 시험받습니다. 과연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청춘의 웃음과 설렘, 그리고 성장통까지 담아낸 JTBC 토요일 드라마 100번의 추억.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